자, 5위부터 하겠습니다. 5위는 좀 의외일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일선에서 주사파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차원에서 주사파에 영향을 준 어떤 인물과 좀 외부에서 관찰하는 인물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다르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어차피 좀 자의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사파에 영향을 미친 인물 중 사상편의 5위는 상당히 윤민석입니다. 윤민석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윤민석은 한양대 84학번이고 그 다음에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한 2년 정도 감옥을 살았고, 나와서 Fucking USA,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노래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그러니까 활동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이렇게 본인과 부인이 이렇게 좀 병에 걸리고 이래서 불우한 어떤 말년을, 그러니까 중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민석 씨는 어떤 노래를 만들었냐면 전대협 진군가를 만들었습니다. 전대협 진군가는 주사파 노래를 꼽으라면 제 1순위로 꼽힐 만한 노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좀 이따 소개할 거는 전사의 맹세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90년대, 2000년대에 Fucking USA, 안톤 오노 파동이 있었을 때 Fucking USA 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를 지었던 그러니까 작곡가입니다. 작곡가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먼저 전대협 진군가를 소개하면, 전대협이 만들어진 거는 1987년 8월 달입니다. 충남대에서 만들어졌고, 제가 그 자리에 갔었죠. 저도 갔었습니다. 87년 6월항쟁이 있고, 그 다음에 6월항쟁의 여세를 몰아서 충남대에 전체 대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고, 의장이 이인영이었죠. 그런데 저도 이제 충남대에 가서 전대협 출범을 같이 지켜봤지만, 전대협이 이렇게 큰 조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깨지고 했기 때문에 전대협도 조금 지나면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대협은 오래 갔죠. 그리고 초기에는 87년, 88년도만 해도 전대협의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전대협의 색깔이 결정된 거는 87년, 88년 이후 89년도라 그랬잖아요. 89년 임종석이 임수경을 보내면서 수령관, 이런 조국 통일운동, 이런 전대협의 특징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대협 진군가입니다. 전대협 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일어섰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때문에 일어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윤민석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식민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민족 해방 투쟁을 통해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학생들의 임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대협이 87년에 만들어졌지만 전대협의 색깔을 결정한 거는, 전대협의 특징은 88년부터 97년 정도까지고, 그 중에서 89년 3기 전대협이 전대협의 엑기스입니다. 이 3기 전대협을 결정할 때 자기들이 왜 학업에서, 그러니까 교정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거리에 나와서 싸우느냐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대협 진군가의 막판에 보면, 이게 사실은 전대협 진군가는 초반에는 좀 이렇게 어설퍼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는데,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전대협이여, 이렇게 쫙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총칼로 짓밟는 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이게 전대협 진군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을 하는데 투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쟤네들이 총칼로 짓밟을 거기 때문에 탄압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기풍입니다. 그러니까 전대협의 주사파를 상징하는 건 결사항전입니다. 사실은 그 NL과 PD 이렇게 운동권을 가리기도 하지만 PD는 싸움 투쟁에서 그렇게 좀 이론적이에요. 투쟁 현장에서 그렇게 빛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NL은 그러니까 투쟁 현장에서 이 집단적인 어떤 기풍, 그 다음에 집단적인 어떤 결속력, 집단적인 신념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아주 강력하게 싸웁니다. 그 전대협 진군가의 그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이게 주사파 전대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사파 노래 10선을 만약 한다면 전대협 진군가가 당연히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7년 이렇게 학생운동을 하다가 학생운동의 일부가 그러니까 지하당 운동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9학년을 하다가 민혁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대협을 하다가 중부지역당에 가담하는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윤민석도 중부지역당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만이 아니라 혁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때 그 윤민석의 노래를 상징하는 게 전사의 맹세입니다. 조금만 제가 불러보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어 별이 하나 머리 위에 빛나거든. 이 노래는 뭐냐면 저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려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어 별이 하나 머리 위에 빛나거든 눈물 대신 내 무덤가에 총 한 자루 놓아줘.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를 뒤로 한 채 항일 무장투쟁, 그것도 무장투쟁을 하러 떠납니다. 그 어머니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눈물 짓지 말고 내 무덤가에 이게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항일 무장투쟁을 하고 죽은 다음에 내 무덤가에다가 총 한 자루를 놓아줘.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초반에 그 윤민석이 작곡했던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90년대 초반이 되면 서태지가 나오고 룰라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도시문화가 꽃을 피고 있었는데 그 윤민석이나 그 당시 주사파들은 항일 무장투쟁, 그것도 그 193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한 항일 무장투쟁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윤민석 씨의 이 꿈은 실현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민혁당, 중부지역당 모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감옥을 살다 나왔잖아요. 2000년도 다시 이제 그 반미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2002년도에 있었던 여중생 시위입니다. 여중생 시위. 2002년 6월 13일 날 의정부에서 여중생이 장갑차에 사망하잖아요. 이거를 경기 동부 친구들이 의정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투쟁을 하다가 이거를 끌고 옵니다. 10월달, 11월달에 도심지로 끌고 옵니다. 도심지로 끌고 오면서 대규모 시위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였던 게 뭐냐면 쇼트트랙이죠. 쇼트트랙을 할 때 안톤 오노 미국 선수가 누구죠? 저기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반미 시위가 확 번집니다. 여중생 시위가 하나 있고 여기에 쇼트트랙 사건이 결합되면서 반미 감정이 확 불거트리죠. 이때 윤민석 씨가 노래를 하나 지죠. 제가 영어로 Fucking USA라는 유명한 영화죠. 이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2003년, 2004년 특히 2004년도 노무현 탄핵이 있을 때 또 거리 시위가 쭉 번지잖아요. 그때 어떤 노래를 만드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 윤민석 씨가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비유를 하자면 87년에 전대협 직문가를 만들 때 윤민석은 뭐라고 외쳤냐면 학생들이 거리에 나가서 학업을 중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왜 싸운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운다잖아요. 민족의 해방을 하려면 그 민족의 해방 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정권은 뭐냐면 식민지 대리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윤민석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는 싸움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정권은 식민지 정권이에요. 친일파 정권이거나 식민지 대리 정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2004년 3년도가 되면 노무현 탄핵이 됐을 때 윤민석은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고 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나 보수 세력을 제압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거는 주사파들이 전대협 진군가를 부르면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거리에서 시위를 했고 그거의 연장선에서 민혁당과 중부지역당 같은 거를 했죠. 근데 서태지가 나오고 룰라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중부지역당 밀림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꺾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면 한국에서 탄핵을 둘러싼 또는 다양한 거리 시위가 열렸을 때 주사파들이 자,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변신입니다. 변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식민지 대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민족 해방 투쟁을 했던 사람들인데 2000년대 초반에 마치 자기들이 민주공화국을 지향했던 공화주의인 것처럼 살씩 변신합니다. 이게 주사파의 변신이죠. 2000년도에 대부분의 큰 규모의 거리 투쟁은 대부분 주사파가 경기 동부나 이런 주사파 진보연대나 이런 데들이 거리 시위를 주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족 해방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공화국을 지지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거리 시위를 주도합니다. 지금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저기 걸핏하면 촛불 급진 정치적 민주주의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는 막스 레닌주의자였어요. 아니면 주사파였다고요. 민족 해방 운동론자였다고요. 이 사람들이 2000년도에 교묘하게 시대 자신을 공화주의자인 것처럼 변신을 해서 상황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건 주사파의 변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제가 윤민석을 제 5위로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주사파 민족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2000년대 대중 공간에서 공화주의자인 것처럼 변신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등에 업고 지금 이런 거를 하죠. 최근에도 이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